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북한군이 38선을 넘나서며 시작된 한국전쟁은 단순한 내전을 넘어 세계대전의 서막이 될 뻔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과 북을 지원하며 냉전의 최전선이 된 한반도 그곳에는 수많은 외국인 의료진들도 파견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스웨덴 출신의 군의관 에릭 요한슨이었습니다. 중립국 출신이었지만 인도주의적 사명감으로 유엔군과 함께 한국 땅을 밟은 그는 곧 역사의 가장 위험한 순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의 중국 침공 계획부터 트루먼 대통령의 고뇌까지,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인 핵폭탄 사용 검토까지. 만약 그때 정말로 핵무기가 사용되었다면 한반도와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요한슨입니다. 1950년 스웨덴 출신의 27세 군의관으로 한국 전쟁터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파트 2 역사적 배경. 부산 야전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총알 상처, 포탄 파편, 동상으로 고통받는 젊은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끝없이 실려왔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고통은 만국 공통어였죠. 1950년 11월 중국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참전하면서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했고 서울은 다시 공산군 손에 넘어갔습니다. 미군 장병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한국군은 피로와 절망으로 지쳐갔습니다. 그때 병원 텐트 안에서 들려온 소문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핵무기 사용을 건의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미군 지휘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해 망설였지만 전선의 참담한 상황은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의사였지만 역사의 갈림길에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트 3 핵 사용 과정. 1951년 2월 14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더니 거대한 폭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폭격이라 생각했는데 몇 시간 후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이 중국군 보급기지가 있는 신의주 일대에 핵폭탄을 투하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에는 평양 북쪽 중국군 집결지에 두 번째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수만 명의 중국군과 북한군이 증발했고 압록강 일대는 방사능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전선의 상황은 급격히 뒤바뀌었습니다. 중국군의 보급선이 끊어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유엔군이 다시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이상한 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피부가 타들어가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토열을 하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방사능 피폭 증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젖먹이 아기도 있었고 임신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들을 치료하려 했지만 당시 의학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핵은 적을 물리쳤지만 무고한 생명들도 함께 앗아갔습니다. 파트 4 피해 묘사. 핵폭탄이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의주에서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의 모습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화상을 입은 아이들, 실명한 노인들, 온몸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젊은 어머니들. 저는 의사가 된 후 수많은 죽음을 봤지만 그때만큼은 무력감에 절망했습니다. 특히 7살짜리 소녀 영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엄마 아파요라고 중얼거리던 그 아이는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미 폭발 현장에서 증발한 상태였죠. 방사능 낙지는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개성, 연천, 심지어 서울 북부까지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작물은 시들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한강물마저 오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남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제가 구한 생명보다 죽어간 무고한 생명이 훨씬 많았습니다. 밤마다 영희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승리일까요? 핵무기는 전쟁을 끝냈지만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5 국제 반응. 핵 사용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자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즉각 비상경보를 발령하며 시베리아의 미군 기지 공격을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독단적 행동을 강력히 비판했고 심지어 동맹국인 캐나다와 호주마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대만의 장제스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며 대륙 반공을 선언했지만 국제 여론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오히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동정론이 일어났고 대만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네루 수상은 핵무기는 인류 문명에 대한 도전이라며 비동맹 운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반핵 시위가 연일 벌어졌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우리가 일본에 이어 또다시 핵을 사용한 가해자가 되었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BBC와 VOA 방송을 들으며 세계가 얼마나 분열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핵무기는 한국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미국을 도덕적 고립으로 몰고 갔습니다. 승리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파트 6 전쟁의 종결. 1951년 7월 드디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중국군은 핵공격의 충격으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고 소련도 전면 핵전쟁의 위험을 우려해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통일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휴전선은 압록강 남쪽 50km 지점에 그어졌고 평양을 포함한 북한의 대부분 지역이 유엔군 관리 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의주와 그 주변 200km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몰려들면서 식량난과 질병이 창궐했습니다. 저는 휴전 후에도 6개월 더 한국에 머물며 방사능 피폭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백혈병과 갑상선암으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특히 임신부들에게서 태어난 기형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리했지만 승리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유를 되찾았지만 그 대가로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의 일부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서울로 돌아가는 피난민들의 행렬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 적을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파트 7 한국인의 재건. 1955년 저는 4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부산항에 내린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폐허가 된 줄만 알았던 도시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거죠. 서울역 앞 광장에는 노점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방사능 오염지역 경계 근처의 마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 근처로 돌아와 다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 중 일부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김씨 아저씨는 이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그를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 고아였던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영희와 같은 또래였던 소녀 하나가 저에게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칠로 그린 무지개 그림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예뻐졌어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핵폭탄의 상처 위에 희망의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인한 생명력과 불굴의 의지 앞에서 저는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파트 8 메시지. 2024년 저는 90세가 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핵폭탄은 적을 무너뜨렸지만 한국을 재건한 것은 핵이 아니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어머니들, 상처를 딛고 미래를 꿈꾼 아이들이 진짜 승리자였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고 K-팝과 드라마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핵무기 덕분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인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때 핵이 사용되었다면 승리는 더 빨리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민족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진정한 힘이었죠. 핵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나라를 세운다. 그것이 제가 한국전쟁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그 강인한 DNA를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후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